직원의 37%가 자산이 300억 원이 넘는 회사요? 300억 원이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세계적인 빅테크 회사들의 지갑은 조금 비현실적으로 보일 만큼 단위 자체가 다르죠. 사업성을 확인한 분야라면 수백억은 테스트 자본인 셈 투자하고 수천억 단위의 투자도 흔히 보게 되잖아요. 그런 회사들의 돈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까요? 본사 사옥의 규모만 슬쩍 살펴봐도 조 단위는 우습고 10조 원대까지 얘기가 되고 있던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자, 오늘은 빅테크 회사들의 머니, 그 압도적인 스케일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잠깐! 내가 안경 누나를 구독하고 있나 확인해 볼까요? 빅테크 기업들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 바로 사옥의 규모감을 살펴보는 것 아닐까요? 쓱 살펴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고도로 첨단화된 빌딩 시스템이며 크기, 보안, 부가 시설과 건축 스타일 어느 하나 평범한 게 없죠. 현재 가장 핫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의 본사 건물은 나란히 두 개가 이어진 구조입니다. 먼저 완공된 건물 엔데버는 2017년에, 이후 완공된 건물 보이저는 2022년에 공개가 되었단 말이죠. 현재 명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규모의 본사 건물이겠다 싶을 수 있는데요. 아니요.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완공된 엔데버 같은 경우 지상 3층에 14,000평 규모로 약 2,000평의 국제규격 축구장 7개 사이즈의 건물이고, 이후 완공된 보이저는 지상 4층 21,000평이니 축구장 10.5개의 사이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두 건물은 층사이가 개방되어 있어 건물 내부에서도 그 규모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구조라고 하는데, 이건 CEO 젠슨 황의 수직적인 구조를 없애겠다는 경영 철학이 담긴 결과라고 해요. 여기서 일하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빅테크 기업의 사옥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곳이 바로 애플 본사죠. 애플 이벤트나 대회 행사를 통해 자주 노출되다 보니까요, 가보진 않았지만 이미 익숙한 그 건물인데요. 동그란 원형 구조로 2017년 애플파크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애플의 본사 건물은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까지 시간을 투자하며 고심해 기획했다고 하는데, 처음 2006년 애플 캠퍼스2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무려 8년이 지난 2014년 착공에 건설에만 4년의 시간이 걸렸으니 10년이 넘는 프로젝트였죠. 스티브 잡스가 이 건물을 계획하며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멋진 회사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견학을 올 정도로 멋질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런 것 같죠? 토지 비용만 1억 6천만 달러. 총 비용 50억 달러, 7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12,000명 이상의 직원 수용이 가능하며 총 면적 26만 제곱미터, 건물의 둘레만 1.6km의 원지름 461m라고 합니다. 올리브, 살구, 허브, 사과 과수원이 있고 300종 이상의 식물이 있다고 하니 이 애플파크는 굉장히 정직한 네이밍이네요. 부대 시설들의 규모도 놀라워요. 내부 7개의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 가장 큰 규모의 카페는 동시에 3,000명을 수용할 정도라고 하고, 피트니스 공간 크기만 2,800평, 3.2km의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그리고 직원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1,000개 공유 자전거도 있고요. 규모 면에서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친환경 설비도 눈에 띄는데요. 건물 외벽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 등으로 20메가와트 이상의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며 이미 이 에너지로 건물 전력 사용량의 80%를 충당한다고 합니다. 냉난방 설비도 효율적으로 마련해 이 큰 규모의 사옥에 연 9개월간의 냉난방비가 제로라고 하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 환기 시스템 덕분이라고 하죠. 정말 애플의 규모를 느낄 수 있는 사옥입니다. 자, 다음으로 구글을 보겠습니다. 9년을 준비해 2022년 입주해 사용하고 있는 구글의 사옥. 구글 역시 친환경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챙겼습니다. 베이뷰라고 이름 지은 구글의 본사 건물은 지속 가능성을 대표하는 건물이라고 직접 밝혔는데요. 총 10만 제곱미터 부지 위로 베이뷰2와 행사장 건물까지 3동으로 이뤄진 이곳은 착공부터 완공까지만 6년이 걸릴 만큼 천문학적인 시간과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건물 아래 2,000여 개의 지열 파이프를 심어 겨울에는 지열을 끌어내고 여름에는 배출하는 식으로 자체적인 온도 유지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지붕을 덮고 있는 9만 개의 자연광 패널로 40%의 건물 전력 사용을 대체하며 2만 대의 차량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수준인 약 11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매년 감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지붕을 따라 흐르는 빗물을 모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정화하기도 하고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햇빛 가리개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등 이 독특한 외관의 지붕은 기능적인 역할도 톡톡히 해내죠. 또 베이비의 건물의 특이한 점, 고정된 벽이 없다는 점에 있어요. 언제든 필요에 따라 공간 구성을 달리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조는요, 현재의 필요에 맞춰 공간을 가두지 않겠다는 구글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사옥을 쭉 살펴봤는데요. 와, 그들이 사옥에 쏟는 자본과 노력은 역시 남다른 것 같네요. 객관적인 지표로 각 회사의 규모를 표현한다고 할 때 시가총액을 흔히 얘기하죠.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조달러 클럽에 들었다는 뉴스를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중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이 3조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GDP가 2조 달러가 넘는 국가조차 몇 개국 없거든요. 새삼 빅테크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자본력이 체감되네요. 이커머스, 광고, 구독형 서비스, 클라우드 사업, 콘텐츠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개발 등 빅테크 기업의 업태는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점인데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레전드로 언급되고 있는 대규모 인수합병건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건입니다. 콜 오브 듀티, 디아블로,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등 대형 게임 IP를 가지고 있는 게임사를 단번에 인수하는 일은 아무리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해도 무리일 수 있죠. 처음 인수합병 소식이 전해졌을 때까지만 해도 결국 계약은 무산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무려 754억 달러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였습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100조도 넘는 금액입니다. 차원이 다른 현금 유동성을 이 케이스로 증명한 셈이죠. 빅테크 회사의 자산 규모 이해가 됩니다. 매년 굉장한 수입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과연 그 직원들은 어떨까요? 2024년 엔비디아 블라인드에 올라온 자산 관련 설문조사인데요. 일단 선택지부터가 좀 충격적입니다. 300억 원 이상 자산에 대한 옵션이 있다니요. 근데 총 3,154명의 응답자 중 300억 원 이상 자산을 답한 비중이 36.6%, 1,154명입니다. 솔직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업계 내에서도 최고 중 최고의 대우를 하는 엔비디아 문화에 따른 결과라고는 하지만요.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네요. 자, 오늘은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돈이 많을까 살펴봤습니다. 높은 자본력을 체감할 때 억소리 난다고들 하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은 툭 하면 조소리가 나네요. 살펴본 사옥의 규모며 머니파워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몇몇 케이스들, 그리고 직원들의 자산 규모까지 그 스케일이 참 놀라웠는데요. 온갖 복지와 혜택을 쏟아주면서 그만큼의 성과와 책임을 묻는 공격적인 경영 문화를 보이기 때문에 이들 빅테크 기업들의 평가는 제각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산업을 끌어가고 있는 이들 회사의 단면도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다양한 이야기, 지금까지 안경누나 김수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